여러분에게 일과 열에 대한 사인 컨벤션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인 컨벤션.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연력학을 배울 때 어떻게 이제 배웠냐. 어떤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뭐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컨트롤 발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이게 나갔다. 에너지가 5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3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2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 요 컨트롤 발륨의 에너지 변화는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저금 통장, 이 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금을 하고 여러분이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입금한 게 10,000원이고 출금한 게 8,000원이면 잔액이 2,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입금이 10,000원이고 출금이 20,000원이면 그럼 잔액이 10,000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밸런스 한다는 게. 자,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이 연력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컨트롤 발륨을 배웠어요. 자, 컨트롤 발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컨트롤 발륨입니다. 여기에. 컨트롤 발륨은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는 매수도 들어오고 매수도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들어오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매스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매스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이겁니다. 여기. 매스에다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연력학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공부했듯이 뭐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그러면 플로우 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이 플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인터널 에너지 U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인터널 에너지. 이 인터널 에너지 U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하면 PV라고 하는 플로우 웍이 생겨요. 그래서 U하고 PV 이거 두 개 더한 놈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탈피. 자, 그래서 컨트롤 발륨에서는 뭐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 플로우 웍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U 플러스 PV 이걸 다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엔탈피 이걸 이제 사용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텀은 어떤 매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 매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는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럼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나가는 것도 여기 매스 플로우 레이시 있고 그다음에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에너지가 열도 들어올 수 있고 일도 들어올 수 있고 열도 나갈 수 있고 일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열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일은 이쪽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사인을 사용했냐면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그 다음에 일은 나가면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펜을 좀 바꿔갖고 컬러를 내가 좀 바꿔갖고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들어오는 거, 요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1번 들어오고 여기가 2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있어. 이거 나가는 거고 4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컨트롤 발륨의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구해라 그러면 들어오는 게 1번하고 2번이니까 1 더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3번하고 빼기 4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체 에너지 체인지가 나온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 1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 1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항상 어떤 걸 가정을 했냐 하면 열은 들어오고 일은 나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컴프레서를 보면 컴프레서는 여기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펌프도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니면 컴프레서나 아니면 터빈을 돌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열이 밖으로 나가야만 돼. 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해갖고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연력학을 하든 아니면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하든 아니면 열전달을 하든 앞으로 여러분이 꼭 사용해야 될 이 사인 컨벤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이든 열이든 상관없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표현하면 돼요. 나가면 나간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가 매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뭐가 나가면 나간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에너지 변화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 1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를 다룬다고 이야기했어요.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이 가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들어오는 플로잉 에너지 더하기 들어오는 열량은 나가는 플로잉 에너지 그 다음에 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리프리저런트 12를 사용하는 컴프레서가 있는데 컴프레서는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압력을 올려주는 기계예요. 가서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들어올 때 압력은 2바고 들어올 때 온도는 0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나와 있는데 매스가 얼마 들어오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최종 용량으로 나와 있어요. 1분에 0.5m 3승씩 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 왜냐하면 컴프레서는 대개는 이제 용접식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매스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그와 같은 그 용적에 따른 이 체적을 밀어내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일을 받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압력이 12바 그래서 압력이 6배 늘어나게 되고 온도는 이제 50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컴프레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이제 이 프릭션 마찰이 이제 발생을 해갖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니까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열이 아까 그 컨벤션에 따라서는 열이 들어오면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열이 나가게 되니까 얘는 열은 마이너스라 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성치는 가서 찾아보면 되니까 조금 아까 했던 그런 공식을 사용해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풀었을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일단은 0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변화가 없다 놓고 0은 이렇게 이제 놓고 여기 있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이거는 작으니까 이제 무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풀고 나면은 맨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일단 가서 노트를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14kW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사인 컨벤션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일은 나가는 게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컨트롤 발륨에서. 그러고선 이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이 공식에 따라 이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14kW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이너스 1.14가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거냐 하면 일이 컨트롤 발륨에서 밖으로 2.14만큼 나온 게 아니라 2.14kW만큼 일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앞으로 세상 나가서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3학년, 4학년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런 컨트롤 발륨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거를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뭐가 들어와요. 가스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예, 그래서 들어온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컴프레서는 뭐 하는 기계냐? 얘는 압축을 하는 기계예요. 압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되는? 일을 받아야 되는, 이게 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온다고. 자, 컴프레서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열은 밖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여러분이 그림을 가서 보면은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플로잉 에너지 들어오는 게 있고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 밸런스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잉 에너지가 들어오고 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건 가서 보면 열이 나가고 플로잉 에너지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열이 나가고 플로잉 에너지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똑같은 그 물성치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2.14kW가 나와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2.14가 나오는데 아까 뭐라고 썼냐면 열은 밖으로 나간다고 이미 여러분이 화살표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2.14kW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시험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 밸런스 이런 모든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만 하면 되냐? 들어오는 건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나가는 건 나간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 왼쪽 나가는 거 오른쪽 이렇게 쓰면은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다.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이게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은 하고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외운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엔지니어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지면 컨트롤 발림이 주어지면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나가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이거 화살표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가서 한번 이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터빈이라고 생각해 봐요. 터빈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터빈입니다. 이게 터빈. 자, 터빈은 들어와요. 플로잉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m.h1이 이제 들어옵니다. 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 나가는 거. 이것도 m.h2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 똑같아요.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터빈은 뭐 하는 기계냐? 터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한다. 그럼 저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고압에 증기가 발생이 되면 터빈은 여러분이 그냥 프로펠러라고 생각합니다. 바람개비라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바람개비가 빙빙 이렇게 돌면서 일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밖으로 나간다. 일이 밖으로 나가면서 일을 줬기 때문에 압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최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얘는 익스펜션을 하는 거다. 익스펜션. 그러니까 터빈은 일을 밖으로 내면서 익스펜션 하는 기계고 컴프레서는 반대로 일을 받아서 컴프레션 하는 그런 기계다.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면 최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 터빈처럼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최적이 늘어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자, 터빈도 그런데 이거 바람개비에게 돈단 말이에요. 이게 돌면은 그러면 마찰이 생겨갖고 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한 에너지 밸런스 이거 할 때 또 영은하고 이게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들어오는 건 1번이 들어오고 여기 가서 보면 다른 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하나만 왼쪽에 쓰고 나가는 게 3개가 있어요. 2번, 3번, 4번은 다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밸런스를 쓰라고 하면 0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터빈 같은 경우 1은 하고 2 더하기 3 더하기 4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W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도 구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2학년 때는
일은 나가면 플러스, 그 다음에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2학년 때 이제 여러분이 연력학을 이제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이 그 연력학을 처음 배울 때 이 기계가 일을 하는 기계인지 일을 받는 기계인지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건지 열이 들어오는 건지 여러분이 그땐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냥 사인을 정한 거예요. 그냥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일은 나가면 플러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느 면에서 좀 프리미티브한 그런 방법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 연력학 사인 컨벤션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기가 있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엔지니어 노릇을 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기계를 보면 이게 열이 들어오는 건지 열이 나가는 건지 일이 들어오는 건지 일이 나가는 건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그냥 들어오는 거 왼쪽에 쓰고 는 하고 오른쪽에 나가는 거 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 들어오는 게 여러 개가 있고 나가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일이 여러 개 들어오고 뭐 열이 여러 개 들어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면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운해서 나가는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는 일이든 열이든 플로잉 에너지든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왼쪽에 쓰고 밖으로 나가는 거, 플로잉 에너지든 일이든 열이든 들어오는 건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계산하면 일이든 열이든 다 플러스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 볼륨 이 안에 여러분이 이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이걸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이제 은행 통장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만 쓰기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입금을. 남편이 집어넣나, 와이프가 집어넣나, 누구든지 입금을 하면 잔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예. 자, 뭐, 그러면 아이들이 생겼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통장을 사용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입금을 하면 그럼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이프든 허즈밴드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여기서 이제 출금을 하면 그럼 누가 출금을 했든지 잔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 잔액, 이 밸런스 이놈이 에너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와이프가 입금하는 거, 허즈밴드가 입금하는 게 그게 다 에너지 들어오는 거다. 그 다음에 출금하는 건 에너지 나가는 거다. 자, 이런 통장은 없을 거예요. 남편이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 와이프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통장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로 들어오든 열로 들어오든 플로잉 에너지, 매스를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플로잉 에너지든 일이든 열이든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역점을 둬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